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에러 상황 보는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F11로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 볼 거예요. F11을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자, 지금 에러가 있는 상황인데 이 에러를 이제 알고 있지만 강행시킬 거냐, 강행해서 실행시켜 볼 거냐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애초에 지금 실행한 목적이 강행하고 실행을 시켜보려고 한 거니까 프로시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보시면 이런 게 또 뜹니다. 자, 프로시드를 눌러서 강행해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런 게 떠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무조건 NO를 누르세요. 만약에 스위치를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은데 일단 여러분들은 NO를 누르세요. NO를 누르시면 이런 상태로 뭔가 디버그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튀어나왔고요. 콘솔이라고 하는 거 옆에 이런 게 튀어나올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위치를 눌렀다 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애초에 디버그 모드로 넘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디버그라는 건 이제 개발 쪽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디버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진 에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에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드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막 열심히 보면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NO를 눌러서 변환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스위치 눌러서 이 모드에 들어오셨다면 이쪽에 얘가 하나 생겨나면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스위치를 만약에 누르시면, 그러면 여기서 원래 있던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옆에 있는 이 녀석을 클릭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눌렀다고 해서 화면이 바뀌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눌러서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겨난 애는 둬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해서 클로즈 지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필요할 때 만들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NO를 누르시게 되면, 자, 프로시드에 NO라고 하면 이렇게 디버그가 여기에 나왔죠. 그 편집 모드로 아예 넘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 거냐 라는 차이인데, 얘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에러 내용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 두 줄을 보세요. REPL에서 알려주던 거랑 똑같진 않지만 약간 유사하죠. main.java라고 하는 파일 안에서 메인 메서드 안에서 네 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에러 내용에 대한 건 이 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얘가 말하고 있는 건 간단해요. 지금 신텍스 에러라고 앞에 쓰여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많은 에러들을 보시게 될 텐데 신텍스 에러라고 써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에러예요. 지금 꼭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가 없다, 뭔가 부족하다, 잘못됐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세미콜론이 어딘가에 빠져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 봤을 때 이 에러 내용을 보고서도 얘를 수정할 수 있고요. 세미콜론 빠진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정을 하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또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터미네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적용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디버그라는 녀석은 X를 눌러서 그냥 꺼주시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러고 다시 F11로 실행하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출력 결과가 잘 나올 거고요. 자, 이게 F11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에러 상황을 강제로 강행시켜 본 상황인데, 이번에는 컨트롤 F11 가지고 해볼 거예요. 둘의 차이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컨트롤 F11 똑같아요. 프로시드 강행할 거야? 물어봅니다. 강행해 라고 하면 얘는 바로 그냥 실행을 시켜버리면서 에러 메시지를 콘솔에 보여줘요. 자,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메모장 말고 그냥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에러 내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이 main.java라는 파일에서 네 번째 줄에 에러가 발생을 했고, 에러 내용은 여기 쓰여져 있는 신텍스 에러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빨간 줄에서 알려주는 에러 마우스 올려서 이걸 볼 수도 있고요. 이걸 봐도 모르겠다 그럼 일단 강행시켜서 실행시켜 놓고 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도 되고요.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읽어본 뒤에 얘가 하는 말을 뉘앙스 파악을 하시고 내 코드를 수정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개발 쪽에서 다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실 디버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써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백지 상태가 아닌 경우에 그 이미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수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내 환경에 맞게끔 바꾸는 이 모든 과정이 거의 대부분 디버깅이에요. 왜냐면 환경이 달라서 에러가 발생을 할 건데 그 에러를 고쳐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을 잘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디버깅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이거에 막 올가맬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실상 이제 디버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에러를 잘 처리하는 게 디버깅이니까. 자, F11과 컨트롤 F11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 말고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둘 다 실행을 시켜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행하는 것도 배웠고, 기본적으로 파일 만들고 메인 메서드 만들어주고 출력해보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단축키 좀 알려드릴게요. 이 단축키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딱 들으시고 나서 바로바로 적용시키시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단축키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 개발을 할 때 속도 차이가 진짜 몇 배 이상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축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뭔가 제가 코드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항상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또 해드릴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지금 이 출력문 중간쯤에 커서를 위치를 시켰는데 여기서 바로 밑에 줄로 내려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END라고 하는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밑에 줄로 내려갈 수 있죠. 그쵸? 그냥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커서가 가운데 있는데 END, 홈키랑 END키는 아시죠? END키를 눌러서 커서를 맨 끝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키를 2번이나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넘어갈 겁니다. 자, 이거는 Shift 엔터예요. 여러분들의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밑에 줄로 커서를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Shift 엔터. 이거 생각보다 엄청 요긴하게 많이 쓰이는 단축키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 코드는 가독성 때문에 줄바꿈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그때마다 커서를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이런 거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어디에 있든지 간에 Shift 엔터를 누르면 간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짜 많이 쓰는 거.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화면처럼 코드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만큼의 줄을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뭐 Shift, 드래그를 통해서 블럭을 씌워가지고 얘를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지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한 건 한 줄 삭제예요. 이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를 눌러보시면 해당 커서가 위치하는 그 라인, 그 줄을 그냥 지워줘요. 당연히 여러 줄을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해도 동일하게 지워줄 거고요. Shift 엔터랑 컨트롤 D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문이 한 줄이 쓰여져 있는데 얘를 10개를 쓰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REPL에서 했던 거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엔터 붙여넣기, 엔터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컨트롤 알트 방향키입니다.
자,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컨트롤 알트 아래 방향키, 위 방향키 같은 걸 눌러보시면 해당 커서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줘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컨트롤 알트 방향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1, 2, 3, 4를 매겨 놓고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1, 2, 3, 4라고 하는 순서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이 1이라는 애를 3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다 놓고 싶고 3이라고 하는 애를 1의 위치에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잘라내기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잘라내기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Alt 방향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커서가 위치했던 라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이동시켜줘요. 이거는 복사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동입니다. 복사는 컨트롤 Alt 방향키였고 지금 제가 한 건 그냥 Alt 방향키. 이렇게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줄도 드래그 해놓고 Alt 하면 묶어서 이동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컨트롤 시프트 F는 말씀을 드렸죠? 막 들여쓰기 같은 게 좀 깨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막 깨졌다, 이상하다, 근데 에러가 없는 상황이다 코드가,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자동으로 줄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준다. 이것도 단축키 중에 하나였고, 자, 이거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당장 여러분들이 쓸 일은 아직 없겠지만 나중에 금방 배워서 많이 쓰게 될 단축키 중에 하나인데, 이거 그냥 보세요. 자, 뭔가 제가 코드 한 줄을 작성을 했는데 이 코드가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 그어져 있는 빨간 줄입니다. 자, 이 빨간 줄은 지금 얘는 어떤 것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냐면 이 스캐너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JDK를 설치하면서 이 환경이 잡혔을 때 이 안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이미 자바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그 자원을 쓰겠다라고 한 건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바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려고 할 때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 임포트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조만간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임포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당 파일에서 이 녀석을 쓰기 위해 불러올 거야 라는 의미예요. 여기다 쓰려고 불러와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 임포트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위에 이제 임포트라고 해서 한 줄이 들어왔는데 에러가 사라졌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임포트를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우리가 마우스를 올려서 임포트 누르고 하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이 상태일 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커서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해당 파일에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그럼 임포트를 그냥 해준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임포트를 자동으로 하려고 할 때 뭔가 여러 개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고르는 창이 뜰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상황이 됐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참,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이 코드 한 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타이핑을 했죠. 자동 완성 기능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임포트를 하라고 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쓰는 와중에 보세요. 제가 치다 말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면 임포트가 알아서 돼요. 자동 완성 기능은 여러분들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이거는 일부러라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자동 완성 기능을 써야 오타를 안 내요. 개발하다가 보면은 오타가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타이핑을 막 하다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오타 때문에 돼야 될 게 안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직접 풀 타이핑을 하기보다는 이 자동 완성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 상황에서 이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 안녕하세요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 적어주고 또 복사해서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저는 이런 모드를 사용할 겁니다. 이건 다중 편집 모드라고 해서 지금 제 커서가 좀 작아지면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렀을 때 커서가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다시 돌아가. 여기다가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고요. 입력을 하면 왜 깨지니? 다시 들어올게요. 잠시만요. 하세요 에라이 깨지네요. 아까 처음엔 안 깨졌는데 그죠? 아무튼 이렇게 다중 편집 모드를 사용하면은 여러 개 라인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얘는 Alt Shift A입니다. Alt Shift A를 누르면 그 다중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와서 뭐 할 거 다 하고 나갈 때 똑같이 Alt Shift A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빠져나옵니다. 다중 편집 모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생각보다 간간히 필요할 때가 있고 유용하게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제 또 상당히 많이 쓰게 될 녀석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REPL에서도 주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그 주석은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해당 라인에 주석을 걸어준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얘도 컨트롤 슬래시 주석입니다. 그냥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보시면 그 줄을 주석을 걸어줘요. 당연히 여러 줄을 선택하고 컨트롤 슬래시를 해도 주석을 걸어주고요. 주석을 푸는 것도 컨트롤 슬래시예요. 가장 기본적인 주석. 근데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려면 한 손으로는 힘들죠. 손가락이 컨트롤과 슬래시는 거의 끝에 있으니까 한 손으로 하기 버겁잖아요. 자, 그래서 컨트롤 슬래시랑 똑같은 기능인데 한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애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C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한 줄 주석을 걸 수 있고요. 풀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 줄을 걸러도 똑같이 그 해당 라인 주석을 걸 수 있습니다. 주석 기능. 자, 그리고 주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를 눌러볼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이 녀석은 드래그를 해놓고 누르면 주석이 걸려요. 내가 지정한 영역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 녀석은 언제 쓰냐? 자, 보세요. 아까 컨트롤 쉬프트 C나 컨트롤 슬래시 같은 경우는 제가 드래그 블럭을 이렇게 잡아놓고 했을 때 해당 라인들이 전체가 다 걸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는요, 내가 블럭을 씌운 곳만 걸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풀 때는 컨트롤 쉬프트 역 슬래시로 풀어주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C로 주석을 걸었다가 얘를 풀 거면 역 슬래시, 컨트롤 쉬프트 역 슬래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보시고. 자, 뭔가 파일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여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그냥 더블 클릭으로 열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마우스를 웬만하면 많이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R을 누를 겁니다. 그럼 오픈 리소스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내가 열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나와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엔터 치시면 해당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R이었고요. 이거 하려다가 간혹 컨트롤 쉬프트 T를 잘못 눌러서 이렇게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뭔가 조금 달라요, 아까랑은. 자, 이 오픈 타입이라고 하는 것과 오픈 리소스는 살짝 다른 건데요. 이 오픈 타입 기능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사실 열어볼 일이 많지 않은 기능이에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 만약에 잘못 눌렀다 그러면 다시 ESC 눌렀다가 컨트롤 쉬프트 R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메인을 열어도 열리기는 해요. 메인2 같은 거 잘 열려요. 자, 파일 여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코드가 좀 길게 만약에 작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텍스트 부분을 검색하기 위한 방법, 컨트롤 F. 이거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죠. 한글 문서가 됐든 이런 데서도 많이 쓸 수 있는 찾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트롤 H를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컨트롤 F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파일 내에서만 뭔가 텍스트를 찾는 거고, 이 컨트롤 H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갖고 있는 파일들 중에서 해당 텍스트를 포함하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식은 나중에 실제로 상황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뭔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이렇게 만약에 길어요.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 코드는 많이 길어집니다. 파일 하나가 몇천 줄, 몇만 줄 가기도 해요.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번째 라인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 1200번대 라인을 보면서 왔다 갔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10번과 1200번 라인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매번 올라가서, 매번 이렇게 드래그로 올라가서 10번 찾아서 하고 다시 1200번 내려와서 하고 이러면 번거롭죠. 자, 이때 컨트롤 L을 눌러보시면 고투 라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파일 내에서 내가 라인, 이 해당 줄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다가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10번 줄로 오는 거고요. 다시 1200이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 1200 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코드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내가 사용하는 줄수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를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단은 요 정도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알려드린 것 같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하시면 그때그때 아무 때나 편하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자, 코드를 한 줄 적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코드를 적었죠? int a는 5.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 및 초기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한 줄의 코드를 우리가 말로써 풀어보자면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쭉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가 길어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큰가? 자,
자, 이렇게. 자, 이 녀석 우리가 REPL에서도 많이 했던 녀석인데 REPL에서는 얘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도 바로바로 안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0을 찍었더니 빨간 줄이 떴죠. 이 빨간 줄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컴파일 에러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강행시킬 거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죠. 자, 이 녀석 왜 안 되겠어요? 오직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A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넣은 값은 뭐예요? 실수니까. 그쵸?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아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러 내용을 마우스로 올려서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게 될 에러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저번에도 한번 읽어봤던 것 같긴 한데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맞지 않아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 라고 하고 있어요. 더블 데이터는 int로 변환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에러, 그러니까 타입이 맞지 않아서 데이터들 간에 타입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 에러 엄청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뭐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가 문제를 인지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럼 우리 배웠던 거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딱 봤을 때 A라고 하는 변수에 노란 줄이 그어져 있죠. 자, 여기 주석에 있는 빨간 줄이나 이런 거는 아예 신경 안 써도 돼요. 주석에 있는 거는 아예 코드를 인지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빨간 줄이 있든 노란 줄이 있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석은 여기를 보는 겁니다. 지금 얘가 노란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 색깔 전구 그리고 느낌표 경고 표시 같은 게 하나 떠 있죠. 실제로 얘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러랑 달라요. 에러는 에러고요. 얘는 워닝이에요. 경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는지 마우스를 올려서 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뉘앙스일지? 자, the value of the local variable a is not used 라고 되어 있어요. 대충 직역을 때려보면요, 이 지역 변수 a는 활용된 적이 없어, 사용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이 a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얘가 경고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쓸 거면 굳이 만들 필요 없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난 used, 사용하지 않았잖아. 근데 코드가 끝났어? 그럼 이거는 이 변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 경고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경고는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상황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그냥 알림 정도다 라고 느끼시면 되고,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사실 이 경고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경고를 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런 것도 경고가 많다면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가 A를 출력해 볼 거야 라고만 해도 경고는 사라집니다. 왜? 썼으니까. 만든 변수를 실제로 활용을 한 거니까.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오죠? 5가 나오겠죠. 우리 배웠던 거. 자, REPL에서 썼던 코드들 당연히 여기서 똑같이 작성해서 실행해보면 같은 결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처음으로 제가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스트링,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적은 없지만 이 녀석 어떤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했었죠? 문자를 다룬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자바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 문자 데이터를 처리할 거면 기본 자료형에도 문자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었죠. 걔는 캐릭터 타입. 근데 그 녀석으로는 문자 처리를 안 한다. 실제로 문자 처리할 거면 다 스트링이라는 녀석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텍스트를, 문자를 제가 지금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값을 넣어놨죠. 자, 이것도 똑같이 적어볼까요? 오직 문자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str이라는 변수를, 얘도 마찬가지 하나의 공간 또 내릴게요. 만들고
라는 값을 넣겠다. 개념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뭐뭐 있었죠?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이트, 쇼츠, 인트, 롱, 폴롭, 버블. 밑으로 내릴게요. 그리고 캐릭터, 불림. 이 8가지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트링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없죠? 없으면 무조건 어떤 타입이었다? 참조형 타입이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기본 자료형 8가지에 들어있지 않은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 참조형 타입이다. 얘가 왜 참조형인지는 여러분들 객체를 배우기 시작하면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차근차근 갈 겁니다. 자,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녀석은 문자형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타입인데, 이 문자형 데이터 중에서도 이 스트링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사실 객체를 배우기 시작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개념이겠지만, 이 문자열이라는 말은요, 문자 배열을 의미해요. 문자 배열은 뭐냐? 문자로 이루어진 배열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열이 뭐예요? 여러 개의 값을 담고 있는 뭔가 복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이죠. 그 배열, 같은 의미예요. 문자 배열,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스트링은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수업을 진행하며 이런 문자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제 스트링 타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건데,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str, 지금 제가 변수 불러다 놓고요, 대입연산자를 하나 썼습니다. 자, 대입연산자의 좌변에 있으면 이 변수는 공간으로서 역할이에요, 값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대입연산자의 좌변에 있으니까 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죠. 이 녀석한테 뭔가 값을 재할당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값을 변화시켜 주려고. 자, 여기다가 이러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출력해 볼게요. 자, 출력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거 비슷한 거를 우리가 변수 배우면서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문자로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자, 예상하셨나요? 실행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결과가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제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느낌이 좀 오시죠? 저는 9구단 8단을 한번 찍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해버리면 줄바꿈이 안 돼서 제대로 된 8단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줄바꿈을 해줘야겠네요. 어떻게? 출력에서 배웠던 역/n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출력이 됐으면 여기까지 나오고 줄바꿈 한번 해, 그 다음에 여기서 줄바꿈 한번 해,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쭉 만들어서 끝까지 다 하진 않을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실행하면 8 곱하기 5는 40이다 까지 잘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역/n을 뺐는데, 이거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크나큰 차이라고 했었죠? 컴퓨터가 인지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라고 인지를 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자, 커서가 어디에 있어요? 시작 커서 여기까지 출력하고 밑에 있죠?
그쵸? 이 커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마지막 줄바꿈 뺐는데 우리가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출력문을 사용해서 얘를 출력을 하고 얘는 줄을 바꿔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출력을 해내고 줄을 바꿔놓은 거예요. 커서가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 역/n을 다시 붙였다면 실행했을 때 커서가 하나 더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이 여기에요. 여기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 입장에서 완전한 다른 결과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배울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리된 내용을 좀 더 잘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변수가 가진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값을 더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기존 변수의 값을 적어주지 않고 그냥 값을 넣으면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거는 8일은 8 빼고 8, 2, 16부터 나오죠. 왜냐면 이 녀석이 값이 들어 있었는데 str이라는 녀석은 하나의 공간이니까 값을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밑에서 값을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치환되고, 그죠? 이 녀석이 이렇게 치환되고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재할당을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재할당이라는 단어를 혹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나요? 없었죠? 재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값을 다시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냥 재할당입니다.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코드에서 만들어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선언을 하고 생성을 하면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 실제로 할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할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 구조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은. 그래서 재할당을 할 때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쌓아나간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쌓아나가려고 하는 이 과정들 지금 비슷한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죠. 이 모양새를 조금 더 우리가 압축시켜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만큼 블럭 씌운 내용이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밑에 있는 이 코드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추가되는 값만 다른 거고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플러스 이퀄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했을 때 변수가 가진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값을 더해나가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겠죠? 잘 더해줘요. 여기도 이렇게 바꿔낼 수 있고요. 이래도 결과는 동일하다. 자, 이 녀석은 이제 이렇게 길게 읽지 않고 연산자 이름으로만 표현을 해보면 사실 증감 연산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플러스 이퀄 증가시켜주는 연산자고요. 마이너스 이퀄도 가능해요. 그거는 감소시켜주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숫자가 이해가 편할 거니까 숫자 가지고 한번 자, 위에서 썼던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둘이 좀 다른데 이 A의 결과는 4가 나옵니다. 증감 이건 감소시켜주는 연산자였고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꾼다면 얘는 증가시켜주는 연산자가 될 거라 6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문제를 좀 오픈을 할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가 4개 올라왔을 거고요. 해당 문제들을 푸는 방식 동일해요. 여기 안에 있는 코드 전체 선택, 복사, 그리고 본인 이클립스에 와서 이거 전체 싹 다 붙여넣기 하시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줄이 살짝 들여쓰기가 덜 되어 있을 텐데 이거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F 눌러서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 출력 예시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란 얘기예요. 저는 화면을 이걸 띄워 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